아무튼 이제 소유권을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소유권은요 양이 좀 많습니다. 점유권에 비해서요. 소유권은 상당히요 양이 많은데, 먼저 소유권은 뭐가 있냐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린관계,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아주 중요하죠. 점유취득시효. 앞으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특히 이렇게 이제 그 계획된 도시 말고 그 외의 도시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취득시효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선의취득.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해가지고요 유실물 습득, 뭐냐면 무주물 선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해가지고요 첨부 뭐냐,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혼화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공동소유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1순위는 점유취득시효하고요 여기 공동소유가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린관계가 한 2순위 정도 되고요. 선의취득은 잘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안 나온 지가 지금 한 7, 8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요 언제요? 라도 한 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이 선의취득 우리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근데 얘는 동산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것이 또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하잖아요. 알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혼합해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요 점유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이제 소유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잖아요. 이 소유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은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이것을 점유권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사용하고요, 사용하고 수익이죠. 그래서 용익권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요 처분하죠. 그것을 처분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죠. 봐봐, 내가 소유자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칠판에 쓰고 있어. 그러면 점유하면서 뭐 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죠. 누가 빌려달래. 그럼 내가 점유한 건 아니잖아요. 빌려는 주잖아요. 그럼 월세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또 뭐를 해? 수익하잖아요. 다 썼어. 잉크 다 달아졌어. 그럼 어떻게? 버려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권리가 뭐죠? 권리가 뭐예요? 권리? 뭐 현재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튼 내 거. 알겠죠? 법이 주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죠. 알겠죠? 그렇게 이제 권리를 얘기하고, 또 하나 권리는 뭐냐면, 지금 봐봐. 권능과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럼 권능이 뭐죠?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개개의 원인이죠. 이것을 뭐한다?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요, 이 인간의 몸이 권리죠. 소유권.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 머리 부분 뭐한다? 점유. 몸통을 사용수익, 하체를 처분.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뭐가 한다? 인간의 신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요. 점유에서 뭐가 나온다? 유치권이 나와요. 유치권은요 점유만 해. 그러니까 봐봐,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를 다르래. 이것을 뭐란다? 완전 물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을요 완전 물권이에요. 그런데요 유치권은 뭐만 해요? 점유만 하죠. 그러니까 전부예요, 일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왜냐하면 유치권은요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유권의 그 중에서 일부의 권능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요 사용수익에는 뭐가 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죠. 여기는요 처분권은요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우리 이것을 사용수익을 뭐라 한다면, 사용수익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용가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보통 뭐라 한다?
교환가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가치. 이거를 뭐한다? 사용가치.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완전 물권을 뭐라 한다? 세 가지의 권능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가 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하나로 되어 있죠. 혼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포함돼서 하나의 것을 이루고 있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혼동 한번 볼까요? 혼동이란 거 뭐죠? 간단히 말하면 헷갈리죠. 그냥 그걸 얘기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내가 저당권자인데요. 내가 저당권자는 처분, 경매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 집을 내가 저당권자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돼요?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고 또 뭐 돼요? 처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유자라는 거예요? 저당권자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냥 너 뭐 해라? 소유자 해라 이 말이죠. 왜? 소유자는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다 하니까 대가 소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은 혼동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만 남아? 소유권만 남아.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는 거예요. 항구란 말이 뭐죠? 항구. 영원한 성질이죠? 영원한 성질.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이르면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그걸 소멸이라고 그래. 그런데 소유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 항구성이다. 영원한 성질이다. 이렇게. 알겠죠? 항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고요. 소유권은 또 뭐다? 혼일성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고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뭐에 걸리잖아? 소멸시효. 중요해. 시험이 잘 나와. 알겠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물권 이렇게. 그래서 뭐 한다? 완전 물권은 갑이고요. 제한물권은 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을이요. 갑의 물건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의 물건. 그래서 제한물권은 항상 타물권이라고 그랬죠? 타물권이단 말이 무슨 말이죠? 타인이 누구죠? 갑이죠? 갑의 물건에 대한 뭐다? 권리 타물권이다 이랬어요. 항상 제한물권은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소유권으로부터.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귤이 하나 있잖아요. 귤이 이렇게 있어요. 귤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이요 이걸 을한테 주는데 이걸 다 주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너 이거 다 먹어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거 귤을요 반쪽만 주는 경우 있어 없어? 보통 반쪽 주죠. 우리 하나밖에 없어 귤이요. 그러면 귤을 닦아가지고 너 다 먹어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죠. 알겠죠? 보통 어떻게 해줘? 반 주죠. 반 이렇게. 이걸 뭐란다? 이걸 설정적이라고 얘기해. 설정한다 이렇게. 이건요 그대로 다 줬죠. 그대로 다 줬죠. 이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말이 달라. 이전한다. 내가 뭘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부모는 자식한테요 있는 것 다 주고 남의 거 훔쳐다가도 줄고 싶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 다 주죠. 부모와 자식 간을 이전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부부 사이는요 다 주면 부부싸움이 없어요. 알겠죠? 부부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부부싸움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100을 나한테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일부만 줬다 이 말이잖아. 일부만.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잘하지? 꼭 이거잖아요. 너가 평소에 나한테 잘했어봐. 그 말은 너가 평소에 나한테 올인했어봐 이 말이잖아요. 일부만 줬다. 그래서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아유 또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와이프가 또 와가지고 또 천방지축 또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 나하고는 설정적 관계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설정적 관계다. 다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일부만 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앞으로 지금 떡이 이렇게 있는데 떡을 어떻게 각각 하나씩 다 박스로 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적 이해되셨나요? 하나씩 줬으니까 뭐 설정적 오케이. 그런데 내가 다 가져와서 받았어.
받았는데 한 사람이 떡을 다 먹었어. 그럼 내가 아직 안 먹었는데 내가 받은 거 전부 중에서 반을 또 쪼개서 또 줬어. 그럼 또 뭐? 설정적. 그냥 나 떡 안 좋아하니까 다 먹어. 뭐? 이전적. 그러니까 언제나 설정적은 설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박스에서 한 개를 받았을 때는 설정적. 근데 내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그대로 줘. 그럼 뭐? 이전적. 알겠죠? 설정적 받았어. 받은 걸 또 반 쪼개서 또 줘. 반 쪼개서 또 줘. 그럼 뭐? 또 설정적. 반 받은 사람이 안 먹고 그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럼 뭐? 이전적.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전세라든가 전대차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전세권을 양도했다. 전전세했단 말은 내가 전세로 있으면서 또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설정적이라고 하고, 전세권을 양도했단 말은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이전적이라고 그래. 봐봐. 소유자한테 전세를 받아. 그럼 뭐? 설정적. 근데 전세를 내가 그대로 팔아. 뭐라고 그래? 양도. 그걸 뭐? 이전적. 양도받은 사람이 전전세를 줘. 그럼 뭐? 설정적. 전세 주면 또 전전세 주면 또 설정적. 양도하면 뭐? 이전적. 다시 또 전전세 주면 뭐? 설정적. 임대차도 똑같아. 임대차를 주면 뭐? 설정적. 임차인이 그것을 다시 전대차를 줘. 다시 또 줘 자기가. 그럼 뭐? 설정적. 임차권을 팔아먹어. 양도야 아예. 양도에 그럼 뭐? 이전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제한물권은 다 뭐다? 제한물권은 다 뭐야? 소유자가 다 준 게 아니죠. 한 개나 두 가지만 주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다 뭐라고 그래?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전적과 설정적, 저것은 나중에 물권 변동할 때 또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린관계를 한번 보면, 상린이란 게 뭐죠? 서로 상자. 서로가 인접해 있다 이 말. 땅이 인접했어. 여기 한번 봐요. 여기요.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공로예요. 공로는 공중에 제공된 도로, 공로라고 그래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에 이렇게요, 이건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예요. 그러면 이 을의 토지를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의해서 포위가 됐죠.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땅으로 지금 포위된 땅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맹지는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땅값은 비싸 싸다? 싸다.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갑의 땅하고 을의 땅하고 어느 땅을 사야 돼요? 우리가요, 당장 사용하려면 갑의 땅, 좀 시간이 있으면 을의 땅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맹지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맹지는 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뭘 한다? 인접하죠. 인접, 이렇게 인접.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건 서로 상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을 뭐냐? 둘러싸여 있는 땅이니까 길이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을 내달라. 이것을 뭐한다? 상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린관계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주위토지. 주위토지가 뭐죠?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권리, 이렇게. 그것을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토지 통행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을을 뭐란다? 이제부터 얘기하죠. 이 을을 뭐냐면 주위토지, 용어를 해야 돼. 용어를. 주위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해. 여기 통행지 뭐라고 그래? 소유자라고 얘기해. 통행지 소유자, 주위토지 통행권자, 이렇게 얘기해. 됐죠? 여기 한번 봐봐요. 주위토지라고 되어 있죠? 주위토지.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 남의 땅을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보상을 해야 돼요. 갑은 을은 갑한테. 보상을 하지 않죠? 우린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무 불이행,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요, 도로를 폐쇄하면 절대 안 돼. 폐쇄를 하면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를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돼. 보상. 자, 두 번째는요,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을이요, 갑한테요, 이렇게 통행하는데, 그럼 통행할 때 어떻게 하냐? 갑에게 손해가 많게 적게, 손해가 적게 해야 돼. 손해가 많게 하면 안 되겠죠? 손해가 아주 적게. 무슨 알겠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을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을은 누구죠? 을은 소유자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또는요 임차인도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만약에요, 도로가 여기에 새롭게 길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공로가 개설됐다고 얘기해요. 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요,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 통행권은 소멸해. 알겠죠? 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통행하죠? 우리가 통행을 언제 통행하는 거죠? 지금 통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통행은 현재, 키워드가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게, 현재에 맞게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아직 여러분 건축법 안 배웠겠지만,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폭은 4m로 돼 있어요. 도로의 폭이 4m요? 그러면 4m를 인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현재에 맞게 인정해. 차가 들어다니려면 4m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차가 없이 그냥요, 내가요, 농사를 짓는 걸로 그냥 걸어다니면 할 거예요. 그럼 4m가 필요 없죠. 2m만 돼도 충분하죠. 알겠죠?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장차 이용 상황에 맞게, 장차 이용 상황에 맞게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돼. 미리 안 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후년에 아마 차를 살 것 같은데 지금 4m를 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요, 과거에 이미 통행로가 있어. 통행로가 있단 말이죠. 이미요. 예전에 여기요, 두 줄 하니까 통로가 좀 좁아가지고요, 다시 세 줄을 해달래서 다시 세 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어때요? 좀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통로가 있어도 좁단 말이죠. 좀 더 넓혀달라. 다시 넓힐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우리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현재에 너무 좁으면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통행이죠. 통행은 그야말로 뭐 하는 것이다? 걸어다니는 거죠. 걸어다니는 거니까 여기서요, 토지를 뭐 하면 안 된다?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갑토지를 점유하면 안 돼요. 점유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돌담을 쌓아가지고 자기 혼자 걸어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걸어만 다녀야 돼. 여기요, 통행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통로에 만든 비용이 들어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용어를 잘 보라고. 아시겠죠? 권리죠. 권리니까요, 누군가가요, 이 권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잖아요. 방해물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방해물. 아무리 그것이 국가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요, 건물이 여기가 딱 있는데요, 갑이 뭐라냐, 을한테 이쪽으로 걸어다니 그렇게 해봐. 그러면 지붕 뚫고 다니란 말이에요. 벽 뚫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길을 내기로 둘이 합의했으면 갑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부분으로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권리니까 이게 진흙탕이다. 그럼 이러면 진흙이면 어떻게 돼요? 진흙탕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모래를 깔 수도 있고, 자갈을 깔 수 있고, 도로를 포장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새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주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맹지가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약간의 시간을 흘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흐르는데, 여러분요, 맹지는 싸잖아요. 싼 대신에 하서 내가 당장 개발할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한다? 내가 이 땅을 개발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통행료를 내달라고 소송을, 먼저 을이 갑한테요, 통행료를 내달라고 내용증명표를 보내. 그래서 길을 내달라. 그럼 내가 돈 얼마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응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통행료를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통행료를 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토지 공개념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할 때, 이번 헌법을 개정할 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보면 부동산학 개론에 뭐가 있죠? 토지는 늘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 부증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뭐냐면 유한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고. 이 유한한 자원, 부증성에 있는 이 토지를 우리가요 되도록이면 가장 최유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단지 맹지라고 해가지고 길이 없다고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한다면 자원이 너무나 큰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일정한 한도에서 뭐란다?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여기가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열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권리가 있고 대신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 취득시효를 한번 봐요. 자, 보시면 취득시효를 보면 이게요 토지가요 이건 명동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갑이죠. 갑이요 등기가 돼 있어.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알겠죠? 그랬더니 이 을이요 이것을 뭐란다? 우리 한번 배웠죠? 자주점유 기억나나요? 자주점유 무슨 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이렇게 세 가지만. 그래서 몇 년이다? 20년간. 이 사람이 벌어진 땅인 줄 알고 자기가 그 땅을 개간을 해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누구나 다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알겠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20년이 딱 지나죠? 20년이 지나면 여기서 245조 제1항에 의해서 이것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걸 법정채권이라고 그래요. 법정채권이라고 하는데요 245조 1항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등기를 갑자기 웃기죠. 갑의 땅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주평온공인하게 20년을 점유하면은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요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득시효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단독주택들이 서로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측량을 하다 보면 옆집 땅하고 우리 집 땅이 서로요 맞물려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서울 같은 데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된 데 있죠. 그런 데는 나중에 측량을 하게 되잖아요.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보상이 나갈 거 아니야. 평당 얼마씩이요. 그런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옆집 땅 우리 집 땅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이건 내 땅이 여 땅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이 땅을 내가 샀을 때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점유죠. 누구나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죠. 대문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20년.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등기청구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뭐죠?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취득시효.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됐죠. 등기하니까 소유자가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사법시험에도 취득시효, 시효취득 가리지 아니하고 용어를 썼다.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구별하다 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뭐에 의해서 나온다? 법에 의해서 나오는 채권이다. 법정 채권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렇게 취득시효 할 수 있냐? 누가? 그걸 우리 뭐란다? 주체라고 그래.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누구든지 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누구나 국가도 가능하고요 지방자치도 가능하고요 나도 가능하고요 종중도 가능하고요 다 된다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객체는요 어디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저것 이 객체는 우리가 보면요 국유재산 특히 국유
국유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반 재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행정 재산으로 나누어져요. 옛날에는 옛날에 잡종 재산, 행정 재산, 보존 재산 그랬는데 그것을 없애고요, 다 행정 재산 집어넣었어. 일반 재산을 잡종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되는데요, 행정 재산은 안 돼. 행정 재산이 뭐죠?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국유 재산은요, 일반 재산은 되고 행정 재산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객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가능해야 돼. 이것만 되면 다 돼. 점유하고 등기가 되는 것은 다 돼.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그런데 아파트 공용 부분, 이런 봐봐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모두가 같이 쓰죠. 공동으로. 그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용 부분. 이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별도로 등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내가 30평 아파트면은 30평 등기 속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취득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하고 뭘 해야 돼? 등기가 되면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돼. 몇 년간 점유하고? 20년.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아무리 20년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그림을 그리면 돼. 아주 간단해.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등기요.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점유요. 점유가 을이요. 언제부터요? 80년부터. 20년이죠? 그러니까 몇 년이죠? 2000년이죠? 2000년 이렇게. 2000년 이렇게. 됐죠? 그럼 모두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 딱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따지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갑자기 245조 제1항 법에 의해서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갑자기 등기 청구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겠죠?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무조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몇 년이다? 채권이니까요, 10년에 뭐가 된다?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20년이 되고 나서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점유를 계속한다. 계속한다.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이죠? 2019년 12월 3일인가요? 3일이죠? 2019년 12월 3일이요? 그럼 지금 몇 년이 됐죠? 9년이 지났죠? 앞으로요? 그래? 그럼 죄송해요. 이거요? 90년으로 해요. 2010년으로 해. 이렇게 2010년. 됐죠? 2010년이면 지금 9년이 지났죠? 9년이 지나면 앞으로요? 한 달만 있으면 10년이 돼버리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을이 계속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요 2019년 12월 3일 오늘 을이요 이걸 병한테 팔아. 그러면 더 이상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를 상실했다고 얘기를 해. 상실한 날부터 몇 년 안에? 10년.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죠. 오늘부터 10년 안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서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뭐하고 있다? 계속 팔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계속 점유하면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이 점유를 침탈해서 그럼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것은 계속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시효이익을 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딱 청구하려고 했더니 자기하고 친한 친구야. 친구 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20년 지났는데 그냥 이거 원래 내가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할게 이렇게 그만둘게 이렇게. 그건 뭐죠? 시효이익의 포기죠. 포기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소멸해요?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멸해?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즉시. 시효이익의 포기를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더 이상 청구 못해요. 이때 포기를 누구한테 포기한다? 누구한테 포기요? 완성 당시 소유자. 소유자에게.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그래서 갑에게 포기하지. 아무나 갑의 와이프한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하고 갑의 와이프는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알겠죠?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2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20년이 지날 때부터 몇 년 안에? 10년. 근데 이때 10년은 점유를 계속하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는데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만약에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날부터 등기를 청구 못해. 근데 포기는 아무한테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포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섭죠?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고 해놨겠어? 법에서. 만약에 90년부터 2010년까지 을이 점유했는데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로 해봐. 오늘부터. 그러면 20년 동안에 을이 남의 땅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남의 땅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갑이 너 그러면 오늘부터 소유자니까 어제까지 내가 소유자니까 너 그러면 20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나한테 돌려주라. 불법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서로 따지고 소송 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송하지 말고 한꺼번에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너가 소유자한테 해버리면 끝이죠.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가 돼. 그러면 갑이 을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왜 남의 땅을 점유했는데 저 사람이 왜 소유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린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 땅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 위에 낮잠 자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자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한테 권리를 인정해줘. 그러면 20년 동안에 이 사람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누구 땅으로 알아? 갑의 걸로 알아요? 을의 걸로 알아요? 을의 소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평화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점유를 인정해 준 것은 평화예요. 평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점유했는데 그 점유한 상태를 인정해야지. 이제 가지고 저 사람이 남의 거 점유했대 올레리 꼴레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점유제도의 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죠? 취득시효는 뭐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우리가 점유를 먼저 봤어. 점유를.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뭘 보냐? 등기를 볼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점유하고 등기 두 가지를 딱 보면 끝이야. 이제는 뭘 보냐? 등기를 한번 보잔 말이죠. 그러면 등기는 뭐냐? 이런 말이죠. 자, 등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가 점유를 다 봤단 말이에요. 점유를요. 이번에는 등기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20년이 됐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이것은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등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어떤 놈이요? 20년간 내가 너 땅을 점유했으니 등기해라. 그러면은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20년 동안 저놈이 내 땅에서 농사 지었다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등기까지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잽싸게 병한테 팔아버리죠. 이렇게.
병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병은요? 병은 등기를 넘겨받았죠. 우리나라는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거든요. 형식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형식주의다. 그래서 이 병이 소유자가 돼.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면은 알든 모르든 소유자가 되는데요. 일단 소유자가 돼.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우리 했었죠.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은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해. 그래서 을은 20년이 됐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을이 갑에게만 청구하는 거.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해. 그걸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래서요, 갑이 20년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병한테 넘겨. 그러면 을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등기를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뭘 한다? 병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농사 짓고 있죠? 을이? 그러면 을한테 어떻게 한다? 오라 해서 엉덩이로 쥐어 차죠. 그럼 너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부터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가 돼. 아까 우리 취득쇼를 하려면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타주점유가 되니까 타주점유는 100년이 지나도 안 돼.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점유. 다시 취득쇼는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점유. 타주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아시겠죠? 절대로 안 돼.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도 사가지고 바쁜 일 있어가지고 한 번도 여기 와보지 못했어. 한 번도 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해외 출장 가고 어떻게 해서 해외에서 또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또 한 번도 여기를 못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몇 년 점유했다? 20년. 그럼 이것을 2차의 취득쇼라고 그래, 2차. 알겠죠?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20년이 될 당시 소유자가 병이죠? 이번에는 또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 항상 등기는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또 병한테 또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등기가 항상 20년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20년이 되기 전에 그럼 등기가 넘어가면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서 등기는 갑이고요. 점유는 을이건데요. 17년밖에 안 됐는데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이요, 이 땅 사가지고 을한테 왔더니, 바로 사가지고 왔더니 엉뚱한 놈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엉덩이 쥐어 차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끝이야. 알겠죠? 이제는 남의 땅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더 이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가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 갔어. 바빠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17년이 지났죠? 아직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년이 지나 있어? 20년. 그런데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몇 년만 지나면? 3년. 3년이 지나면 몇 년이다? 20년. 20년이 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몇 년만 있으면 돼? 나머지 기간만 치면 돼.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해봐. 등기가 넘어갔어. 넘어가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내가 20년이 지나서 넘어갔다고 하겠어? 17년 만에 넘어갔다고 하겠어? 17년 만에 넘어갔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병이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이걸 기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산점을 원칙은 자기 멋대로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거. 자기 멋대로. 왜? 봐봐. 내가요 80년부터 점유해서 지금 2000년이 됐어. 200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갔어. 그럼 나는 다시 20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한다? 나 83년부터 점유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2000년인데 몇 년밖에 안 돼? 17년밖에 안 되죠. 알겠죠? 그러면 몇 년만 있으면 돼? 3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너무나 큰 손해잖아요. 여기는요,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니까 병은 20년 안에 언제든지 한번 와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으면 엉덩이 쫓아서 나가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3년 금방 지나가죠. 3년 만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자기 멋대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아. 지금 80년 때도 등기가 갑인데 현재도 2019년 현재도 등기가 갑이야. 똑같죠? 똑같을 때는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임의로. 아무튼 여러분 좀 봐봐. 우리가 남의 땅을 점유하는 거 자주 점유하죠. 이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은 똘똘한 20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30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년부터 현재 2019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흘렀죠? 39년이 흘렀죠. 39년 하면 등기 2번 해주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만 있으면 돼? 20년.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나는 80년부터 점유한 것이 아니고 99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그럼 99년부터 점유한 걸로 치면은 그래도 몇 년이죠? 20년.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다, 이것이 기산점인데 그것을 내 멋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똑같으면은. 그런데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안 되지. 왜요? 병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손해가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병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원칙. 그런데 소유자가 동일하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몇 년만 있으면 되니까 20년, 이렇게 20년. 그럼 봐봐, 여러분요, 보통 갑이 병한테 이렇게 팔죠. 갑이 병한테 팔 때는 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팔겠어요, 모르고 팔겠어요? 보통은 모르고 팔겠죠. 왜요? 20년간 이 사람이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전에 알았다고 해봐. 그 전에 알았으면 얘를 가만뒀겠어요? 포크레인 가져와서 묻어버렸죠, 농사 짓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용서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미 묻어버렸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병한테 팔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갑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보통 모르고죠? 모르고 병한테 넘기죠? 모르고 넘기면 그건 적법이라고 그래요. 적법. 알고 넘기면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뭐 알고는 뭐죠? 을이 갑한테요, 소송을 제기했어. 내가 20년 점유했으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갑은 누군가가 내 땅을 점유해서 2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등기해줄 뭐가 있어? 의무.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그런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서 자기 멋대로?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경우는 알고 처분한다, 모르고 처분한다, 모르고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자기는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분한 거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뭐라고?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적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적법. 이렇게 적법. 됐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채무불행이란 말이죠? 채무불행이라는 것은 채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걸 채무불행이죠. 채무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죠.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점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해야 돼. 그런데 둘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한 사람은 임대인이고 한 사람은 임차인이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뭐라고 나온다? 갑과 을 사이에 채무불행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갑과 을 사이에 채무불행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는 있을 수 있다. 알고 처분했을 때, 모르고 처분했을 때. 알고 처분했을 때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이 지나면 20년.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만 기다리면 된다? 나머지 기간만 기다리면 된다. 알겠죠? 다시 20년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된다.
무슨 말이 알겠죠? 이걸 취득쇼라고 얘기하고, 이런 취득쇼의 경우는 뭐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서 186조하고 187조를 배웠단 말이죠. 186조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187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득쇼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자, 이제 취득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여기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가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항상 취득쇼는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뭐라고? 점유 플러스 등기. 그림을 사, 그림을 먼저 점유로 봐. 점유를 몇 년이다? 20년. 점유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돼. 등기를 함으로써 186조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때 점유하게 되면 여기서 20년이 되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등기 청권이 나온다.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다. 왜?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채권 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이다. 그런데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다음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포기. 등기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먼저 등기 포기한다. 그러면 언제 소멸한다? 즉시로 소멸하고.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 당시 누구?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점유가 됐으니까 등기다. 20년이 됐다. 그러면 20년이 됐을 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등기를 청구했는데 을이 병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을은요 제3자에게 등기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행하지 못하고 다시 몇 년? 20년이 흘러야 된다. 그러면 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분했다. 무슨 행위? 불법. 모르고 처분했다. 뭐? 적법.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관계는 무슨 관계다? 채무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고, 기산점은 내 멋대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멋대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득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요 등기부 취득쇼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거 원래 이것은 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잖아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앞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봐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1번 이게 갑일 거예요. 갑인데 2번요 을이 한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한 것이에요.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3년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다 이것을 3번 병한테 팔아. 병이 또 3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또 4번 정한테 팔아. 정이요 7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람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죠. 무효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다 무효가 돼. 여러분들 아파트 샀는데 어떤 놈이 중간에 등기를 위조한 것이 밝혀졌어.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나는 그 등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중간에 하나 고춧가루 하나 꼈단 말이죠. 그놈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 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럼 어떡한다? 이때는요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절대로 더하면 안 돼. 누가고요? 병하고 정합법만 합해. 그 모두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해서 등기가 몇 년이죠? 10년간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점유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즉시, 그러면 여기서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 즉시. 여기는 즉시란 말이 중요하죠. 아까요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하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는요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등기는 되어 있잖아요. 이미 등기는 되어 있으니까 따로 또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서 몇 년이다? 10년이죠. 왜요? 아까 우리 점유는 몇 년이죠? 20년이죠.
여기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간 두 사람의 등기를 합해가지고 이걸 등기 승계라고 그래. 합해가지고 10년이 돼도 되고 나 혼자만 10년이 돼도 되고. 그런데 의뢰 것은 다 안 돼. 왜? 이 사람은 등기소를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니까 안 돼. 그럼 왜 그러느냐? 이때 점유는 아까 우리 했었죠? 점유 취득시에서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 그다음에 무슨 점유? 평온 점유. 그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 점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자주 평온 공연만 하면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런데 여기요 이때 점유가 또 여기다 두고 더 선의 점유, 여기 무과실 점유. 이렇게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선의하고 무과실이 더 추가가 돼. 알겠죠? 우리가 점유 취득시에는 아까 뭐 했죠? 자주 평온 공연 몇 년? 20년. 그런데 등기부는 자주 평온 공연에다가 뭐가 있어? 선의 무과실에서 몇 년이다? 10년. 여기에 표를 써서 10년 이렇게. 여기서 문제. 선의하고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 뭐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 여러분 눈 없어 여기? 뭐라 돼 있어? 점유라고 써졌네. 점유.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다 헷갈리니까 판례가 특별하게 얘기했어. 선의하고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여기서는 중요해. 왜냐? 점유 취득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등기부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니까 아무리 여기다가 점유란 말을 써놔도 사람들은 그걸 점유로 읽지 않고 등기부에만 있으니까 이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주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여기 했었죠. 우리가 197조 1항에 의해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그런데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정의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 그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원래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이 등기의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선의취득.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동산에 관한 거예요. 동산은 공시의 원칙이 불분명해. 불분명해. 공시 원칙이. 그래서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공시가 뭐죠? 공시가 뭐요?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뭐? 인도인데 부동산은 등기가 딱 돼 있어. 이 건물이 누구 건지 등기 보면 딱 알 수 있어. 이러면 아파트요? 등기 보면 딱 알 수 있어. 동산은 여기 봐봐. 이름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안 쓰여있죠. 그러니까 이 분필 케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 사람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봐봐요. 지금요 펜 다 가져오셨죠? 이 펜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산 거예요? 직접 샀으면 여러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것인데 가져오면 그건 절도죄예요. 알겠죠? 그런데 절도죄인데 친족 간의 절도는 단지 벌하지 아니할 뿐이에요. 절도죄는 성립하나 벌하지 아니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산 볼펜은요 말하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있으니까요 학원 가는가요? 바쁘니까요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절도죄예요. 왜요? 인격이 다 다르다니까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다르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동사는 그런데 남편이 산 볼펜을 내가 가져왔어. 가져가도 나한테 그걸 판단 말이죠. 그럼 나는요 볼펜에 이 남편 이름이 적힌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건지 모르죠. 그럼 모르니까 이게 공시의 원칙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유하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믿고 내가 사면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나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동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요.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공시의 원칙이 불분명 그러면 불완전해. 불완전함으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그걸 바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갑. 이게 원래 갑의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란 말은 을이 갑으로부터 빌렸어. 뭘요? 노트북. 그럼 노트북이 뭐죠? 노트북은 동산이죠. 동산을 빌렸어. 반드시 동산만. 부동산 안 돼. 절대로. 동산만. 그래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데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 병한테. 뭐를 하면서 유효한 거래를 해. 거래. 반드시 거래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병은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주점유는 빠져. 왜 그래야 되냐? 동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하고 질권을 선의 취득해. 소유권하고 질권은. 소유권을 뭐란다? 소유권을 자주라고 하고 질권을 뭐란다? 타주라고 얘기해. 타주. 질권이 뭐죠? 전당포. 알겠죠? 전당포. 그것을 타주. 그러니까 타주 점유도 선의 취득을 해요. 우리 아까 점유 취득시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슨 점유만 돼요? 자주. 여기는 무슨 점유도 돼요? 타주. 이렇게. 그래서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라고? 추정. 또 나오는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는 추정되고 여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가 돼.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권리자란 말이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니어야 돼. 갑의 노트북을 빌렸어. 여러분 혹시 노트북 빌려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노량진이나 신림동 고시촌에는 다 노트북 대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노트북 한 달 빌려다 쓰는데 학생들이 노트북 사서 공부하려면 1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강의 하나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한 달 안에 듣고 치우면 되고 더 이상 노트북 필요 없잖아요. 노트북 빌리는 거야. 3만 원 주고. 알겠죠? 이렇게 임대라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이건 무권리자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요, 이 사람이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고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거래해야 돼. 거래가 뭐죠? 거래가 상속은 거래도 아니다. 상속? 아니죠. 상속은 안 돼. 뭘 해야 돼요?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증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 안 돼. 그러면 사실행위가 뭐죠? 사실행위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옆집 논인데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를 내가 수확을 했어. 벼를. 옆집 논인데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했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샀어 안 샀어? 거래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안 돼. 그 벼를 수확했다는 것은 사실행위. 사실이죠?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안 돼. 상속 안 돼. 매매나 증여나 경매가 돼야 돼. 그것만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 병이 즉시 소유권 취득해요? 10년 있다 소유권 취득해요?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요. 왜 여기는 즉시 소유권 취득할까요?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는 10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또 인도하니까 또. 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 뭐죠? 마트 가죠. 편의점 가죠. 편의점에 가서 껌 한 통 사죠. 사면은 10년 있다 소유자가 돼요?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잖아. 거래라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내가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알겠죠? 바로. 여기는 뭐만 된다? 동산만 되고 거래해야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절대로 부동산은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산이죠. 동산. 부동산 되고 유가증권. 그럼 유가증권이 뭐죠? 어음이라든가 수표 같은 거 이거 안 돼. 어음이나 수표는 구민법에서는 동산을 받지만 지금은 동산을 보지 않아.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거래하죠. 거래.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뽕 안 돼. 뽕 따라가서 뽕 있죠. 뽕 안 돼. 뽕 안 돼. 마약 안 돼. 마약. 왜요?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총기류 돼 안 돼?
총기, 무기 안 돼. 우리나라 아직 안 돼.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금전이에요. 금전은 원칙 안 돼. 돈은 동산이죠. 동산인데 우리는 물건이 돼야 되는데 돈은 물건이 아니에요. 특수한 동산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봐봐요. 우리 보면 종이로 봐봐. 종이값으로 봐봐. 종이값으로 보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똑같잖아요. 1,000원, 10,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똑같잖아요. 가격이. 종이값 차이가 있어? 크기가 다 비슷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가격이 나가겠어요? 종이는 똑같은데 줄을 어디로 섰냐 이 말이죠. 줄을. 알겠죠? 막 운동하다가 갑자기 와서 얼굴이 뻘게 하면 1,000원이야. 알겠죠? 몸이 안 좋아 누리끼끼에 그러면 4인당 50,000원짜리야.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막 힘이 나 혈기왕성해. 뭘 먹었냐? 그 에너지 뭐 이런 바를 먹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팔팔하죠. 10,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줄을 어디 섰냐? 인쇄 종이값은 차이가 없는데 인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5,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렇잖아요. 그걸 뭐란다? 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래. 가치. 그러니까 돈은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똑같은 50,000원짜리라도 여러분요, 이명박 때 50,000원짜리가 나왔거든요. 명박이가 000001번이에요. 1번. 대통령 1번. 국무총리가 2번. 대법원장이 3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국무총리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서열순으로 쭉 줘요. 돈을. 그러면 명박이가 가지고 있는 1번짜리는 지금 현재 50,000원짜리다 5,00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은 어떤 물건이 아파트 봐봐.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떤 집은 3억에 팔고 어떤 집은 2억 5천에 팔잖아요. 알겠죠? 급매물로 하면은 떨어지고, 알겠죠? 좀 기다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10,000원짜리 돈 봐봐. 돈 낡은 돈이나 새 돈이나 다 얼마짜리예요? 10,000원이잖아요. 낡은 것도 10,000원이고 새 돈도 10,000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가치로 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린 금전은 원칙적으로 물건 취급을 못 받아. 그걸 특수한 물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동산처럼 이렇게 물건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전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동산의 경우는 공시의 원칙이 불완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물건을 내가 사면은 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쳐다가, 대형 슈퍼마켓 물건 훔치다가 자기 슈퍼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건을 훔쳐다 파는지 안 파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슈퍼에 있는 물건을 내가 샀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의 물건을, 부동산을요,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어. 등기를 위조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팔았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